안녕하세요. 이슈토크 모델 최지연입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충청북도에 많은 여성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여성단체와 관련이 깊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박종복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성단체 회장에 추대되셔서 당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지금 회원님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2일 충청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제25대 회장으로 추대받아 선출된 박종복입니다. 이슈토크 오늘에 출연해서 도민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우리 충북 여성단체에 관심과 애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선출할 때 항상 경선을 통해서 선출을 했고요. 네. 해마다 그 시즌이 되면 굉장히 또 초미의 관심이 가는 그런 선거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선 없이 추대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셨는데요.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 그 여협에서 많은 노력과 애써주신 조보연 계산군 여협회장님께서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그 여협의 발전과 그런 화합을 위해서 그 경선보다는 추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월에 우리 28개 그 단체 회장님들께서 모두 의견을 모아주셔서 동의 제청으로 추대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회장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분 추대하는 게 아무나 추대는 안 할 텐데 네. 굉장히 뭐랄까 감사한 마음이 드셨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네네. 그만큼 어깨도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우리 회장님들과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네. 네네. 자, 충북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네. 협의회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또 여성단체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한 2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5만 3천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 구성들이 시군에 계신 그 여협 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11곳하고 저희들 도 단체에서는 뭐 고향주부라든가 네. 또 뭐 BPW 또 뭐 피부모용사 또 뭐 간호사협회라든가 또 뭐 한국소비자연합회 그리고 뭐 생활개선 또 가정법률 상담소 아마 한 17개 단체가 함께 구성이 돼서 28곳이 함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회장님께서는 이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각별하게 지내셔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시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들이 28개 단체에서 각 특성에 맞는 그런 활동을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이 마음이 좀 불편해 하셨을 때에 우리 여협에서는 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들어서 우리가 간호사 협회라든가 또 간호사 조모사에서는 네. 또 코로나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청주시 해외 입국자 선별 진료사에서 의료 봉사도 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 여협에서는 네. 회원들끼리 마스크를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도 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함께 어루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가정법률상담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법률도 무료로 네.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교육중앙회 또 한국소비자 또 한국비인회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는
또 소비자 보호 상담도 하고요. 또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토론이라든가 또 도민들이 그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서 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네네. 사실 그 뭐 성금 모금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 속에 항상 여성들의 힘이 그 늘 있었었고요. 뭐 자원봉사를 하신다든가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배려한다든가 이럴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항상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지역에서는 우리 그 여성단체 협의회가 없으면 아마 조금 힘들 정도의 활동을 굉장히 그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많은 여성단체가 있었다는 걸 네네.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역사를 보니까 네. 1973년도에 협의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가 48주년이고요. 네네. 그러면 회장님께서 이제 임기를 하시는 동안에 50주년이 됩니다. 보통은 어떤 단체이든지 50주년, 100주년 네.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는 그렇죠. 그런 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더 많이 해야 할 일도 있으실 것 같고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계획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들 충북여성단체 협의회가 1973년 1월 10일에 창립이 네.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기간에 제 임기 중에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칭으로 충북여역 50년사 책자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이제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가 반세기 동안에 이제 어떤 단체들이 창립이 됐고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네. 또 그동안에 어떤 여성들이 리더가 되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이런 거를 좀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칭으로 제1회 올해의 자랑스러운 충북 여성상을 시상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여성들이 우리 충북 발전에서 네.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신 그런 여성상을 제정을 해서 네. 그거는 이제 2년 후에 2023년도에 제정할 또 네.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인원을 1명 정도만 선정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충청북도에 자랑스러운 여성인 상이 없었었나요? 그런 자랑스러운 여성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런 상이 제정된다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그런 의미가 좀 담겨서 좀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북 여성단체협의회 지나온 발자취 5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 있으시고 또 자랑스러운 충북 여성인상을 제정하실 계획에 있으시고요. 네. 이 여성단체협의회 50년사를 발간한다고 한다면 사진만 보더라도 1973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네. 흑백 사진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제가 컬러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네네. 그 당시 어떤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역할을 하셨던 사진들을 보면 네. 우리 시대의 사회상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있거나 네.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거리가 굉장히 번잡스럽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당시의 사진들을 이제 모아보고 자료를 모아보시면서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 50년 전에 한국의 여성들의 활동과 네. 또 지금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그 당시에 이런 협의회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신여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요? 네, 아마 50년 전에 이런 활동을 했다면 반드시 신여성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그 발자취, 50년 전의 발자취가 50년 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에 어떤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단체가 그 설립이 됐을까라는 것도 저 사실은 좀 궁금한데, 이제 그런 궁금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면 자료들이 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한 번도 이런 그 기회가 만들어진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참 저로서도 걱정이 됩니다. 네네. 자, 여성들에 대한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언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됐을까요?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여성 인권이 굉장히 그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지나간 38 세계 여성의 날보다도 네. 10년이 앞서고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네. 1898년 9월 1일에 저기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인권 운동의 날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 때는 그 서울 북촌에서 네. 뭐 이소사, 김소사 등 여성들이 그때도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또 여성에 대한 교육권이라든가 또 직업권이라든가 참정권을 위해서 그때 선언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인권 선언물이라는 것도 그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9월 1일을 여권 통문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매년 7월 1일이면은 양평 주간이 실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권 통문의 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금년부터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 일주 동안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양평 그 주간도 양성평등 주간도 이때 함께 실시할 네. 계획에 있습니다. 와,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의 날이 세계 여성 인권의 날보다 10년이나 앞섰었군요. 그럼요. 네네. 대단했죠. 그랬었군요. 네. 네. 오늘 또 회장님과 네, 이야기를 네.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저기 참고로 네.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소사 그 뭐 김사 소사자를 칭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기혼 여성들을 좀 이렇게 높여서 호칭하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여사님 네네. 이런 표현이라든가 뭐 네. 프랑스에서 마담 하는 게 바로 이소사님, 네. 김소사님. 님자도 안 붙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여성단체협의회 책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 많으시고 어깨 네네. 무거우시고 네. 지금 아마 이제 각 단체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구체적인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저희들 그 25개 단체는 단체별로 그냥 특별한 자기 정관에 의해서 목적 사업대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충청북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크게 한 4가지로 사업을 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 여성 그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매월 그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여성단체 협의 회장님과 함께 네. 그 지역 활동, 여성 활동도 이제 그 함께 저 정부도 교류하고 또 우리 그 회장님들 간에도 우리 또 이제 협의회에서도 진행할 사업에 대한 것도 서로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보조 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사업을 한다든가 또 충북 여성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시군에 순회를 하면서 하고요. 또 우리 이제 그 회원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 지역사회 봉사와 이제 함께하는 공익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또 행복나눔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회장님들이 그 CMS를 통해서 매달 후원하는 그러한 돈으로 연말에 그 또 쌀 나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이제 도의 여성단체를 대표해서 각종 뭐 위원회라든가 또 그런 봉사나 이런 데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일을 아니 네. 뭐 무척 대단하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좀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시군에서는 이제 각자의 단체에서 정말 그 시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네. 그런 단체로서 굉장히 우뚝 서 있는 단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들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시군 그 여협회장님과 또 저희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단체의 그 회장님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도에서는 많은 사업을 벌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정말 네. 각자 그 시군 네. 그 단체에서도 1년 계획이 또 있으시고 할 텐데 네네. 그러면 17분 회장님과 함께 얼굴 보기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너무 힘드시겠어요. 네, 저기 그 지난해 같은 경우도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나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죠. 네. 네. 맞아요. 좀 자주 네. 뵙고 하면 더 얼굴도 자주 보면서 이제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네네. 또 정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많이 만나지 못하시니까 그런 게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충북 여성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 충북 여성대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사실은 그 이 여성대회는 우리 그 충북 여성들을 대표해서 그 회원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연대와 단합을 위해서 그 행사하는 단체에 의해서 행사하는 중요한 그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매년 그 이제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우리 여성단체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회로 계산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로 확정이 됐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성에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연기되고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렇죠.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혜진 그 음성군 회장님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연계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시고 그 대신 이제 인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한 150명 정도를 갖고 그래도 작년에는 이어져서 중요한 행사를 했던 대회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제 충청북도의 각 시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르시는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괴산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미정이시군요. 네. 개최지는 이제 확정을 됐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 할 건지는 조금 이제 그 시군 실정과 또 도의 입장을 이제 네.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는 거는 분명히 계산해서 합니다. 근데 1,500명 이상 모이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들의 그 축제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하면서 네. 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네. 네. 자, 충청북도 여성대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가운데 도, 시, 군 행복 나눔 교류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걸 교류하는가? 어떤 행복을 나눌까?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들 그 하는 사업 중에서도 그 행복 나눔 그 교류 사업은 굉장히 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9월에 네. 여성단체 협의하고 다문화 지원 그 가족센터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그 해당 시군에 그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그 농특산물을 갖고 네.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그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특히 도단체도 함께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시군과 또 그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서 하는 상당히 행복한
또 그런 정감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께 특히 주부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충청북도에도 다문화 가정이 상당하죠? 네, 지금 아마 상당히 그 통계 수치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 네. 각 시군의 곳곳에 그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그 음성군에 좀 특히 많이 거주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다문화 가족, 그 이주 여성 여러분들께서 네. 한국에서 보다 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과 삶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역시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또 행사를 하고 계시네요. 뭐 여성 단체 그러니까 좀 이제 협의회니까 네. 그 아래 이제 많은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성 단체 또 여성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육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히 그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한다라기보다도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그 도의 단체적으로 그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역량 강화 사업은 사실 이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또 에너지가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에 다 같이 함께 그런 그 전문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그런 그 힐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워크숍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그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모든 충청북도 여성단체들이 또 한 25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단체들도 함께 합동으로 하는 그 그러니까 역량 강화, 양성평등, 양성평등 네. 정책이라는 그런 워크숍이 있어서 이때는 총 망라해서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워크숍 한번 하시려면 보통 준비하시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럴 기회가 아니면 또 우리 그 회원단체라든가 또 각계각층에 있는 우리 그 여성단체 그 회원들하고 또 지도자하고 뵐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네. 사실 다문화 가정이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하게 정착을 좀 하고 이주 여성들이 그 한국의 주부들 못지않게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가고 또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까지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고 네. 뭐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정부에서 다 할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듯한데요. 어떤 그 정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조금 앞전에도 네. 저희들이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 우리 여협에서는 그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그 다문화 가정들이 그 지역에서 잘 정착될수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 많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친정 엄마의 그런 마음 네. 같은 저희들이 이제 만일 그 입장을 바꿔놓고 딸이 그런 해외에서 가서 낯선 곳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낯설고 물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우리 그 다문화 가족들이 정말 그런 희망과 또 용기를 갖도록 또 빨리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음식물 같은 거를 특산물을 통해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네. 또 이웃에 전달하는 것도 또 방문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그 생활하는 모습이 어떨까 주거 환경도 볼 네. 수가 있고요. 또 생활 환경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빨리 그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행복 나눔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투박하지만 네. 굉장히 귀중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네네.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와 이제 업무 협약도 지난 2015년에 하셨네요.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저기들도 도단체도 신바람 나죠. 네. 네, 시군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도단체에서도 서로 이제 이게 그 시군하고 교류가 시군에는 11개 단체밖에 없으니까 또 저희들이 그 이제 19개 단체에서 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6군데 단체는 애석하게도 참여를 못하게 됐죠. 네, 그런 또 재밌는 어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행운이 돼야 또 우리 그 시군하고 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 주요 사업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네. 얘기할 게 더 많으시죠? 뭐 얘기를 하려면 제가 다 이제 알지 못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우리 여성단체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을 보면 사실 그 혹시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찌 생각하실지는 모르는데 네. 저희들이 다 무보수입니다. 그럼 회장님도 월급이 없으시고 네네. 판공비 같은 것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또 회원이거나 여성이거나 회장님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뭐 돈을 받거나 또 뭐 조금이라도 뭐 판공비를 받거나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이분께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군단체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여성단체 그 일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또 이런 지역사회에서 함께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는 이제 특별히 남편분들께서 외조를 하지 않으시면 또 이 활동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활동을 하시는 우리 단체 회장님들은 특별히 저희 그 도 여성단체 협의 회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회장님 왜 하세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어쩌다가 사실 저희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주어졌으니까 저도 그간에 못다한 다른 그 여성단체에서 활동했던 그 선배님들의 그 일한 양만큼은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주어진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네네.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전에는 바로 한국 부인회 또 회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굉장히 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회를 다 여성단체 그 여성단체가 이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어서 나름 어려움이 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단체는 사실은 그 조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각 여성 단체들이 어떤 그 뭐 재정적으로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누가 뭐 후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잠시 그 여성 단체에서 처음 이제 발을 딛게 됐습니다. 발을 딛게 됐는데 욕심 문제는 재정 문제와 인력 문제더라고요. 네. 사무 보는 그런 그 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들 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행정적인 문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네. 네네. 회장님께서는 여성발전센터 소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에서 공직으로 퇴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어. 네네.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이력사항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시지만, 네. 처음에 보훈군에서 공직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댁은 당시 청주였는데 보훈에서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스타트가 네.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첫 보훈군에 들어갈 때도 네네. 그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당시 때는 사회복지라는 그런 그 용어 자체가 없었었죠. 네, 용어 자체가. 그때가 몇 년도셨나요? 그때가 이제 75년도죠. 그게 75년 12월 15일에
그 보훈군의 그 첫 발령을 네. 받았는데요. 그 당시 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46년 전의 일을 지금 회상하게 네.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도 많이 설레지만 그때 그 보훈군의 그 첫 발령을 받았을 때에 제가 15일 날 일자잖아요. 12월 15일 15일이니까. 겨울. 네. 근데 그 사무실에 임명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무실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일까 하고 생각했더니 매월 15일이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의 날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렌 소리, 힘찬 그 우렁찬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저는 첫 공직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아마 그 사이렌 소리의 우렁찬 소리가 지금까지 그 에너지가 저한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렇게 12월 15일 시작을 하셔서 네. 재밌었던 게 그다음 발령지는 또 단양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이제 보훈에 있으면서 네. 이제 공무원이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제 뭐 개인과 상관없이 이제 명예에 의해서 발령이 나잖아요. 그래서 단양군으로 이제 잠시 갔는데 보훈하고 단양군에서 일한 기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양군으로 발령 났을 때도 일보다도 그 당시 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교통 문제였었어요. 청주에서 단양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멀미가 나요. 그때는 교통 편의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직행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알아요. 저도. 네네. 몇 번 쉬어서 오는. 네. 네. 직행버스 가면은 중간중간 가면서 쉬면서 갔었거든요. 그때마다 멀미가 나서 중간에 섰다 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비포장 시대에 그 추억이라면 제가 아주 좋은 추억이지만 근무하는 그 기억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멀미가 나는 네. 기억이 되죠. 그럼 네네. 이제 보훈에서 단양 네. 가셨다가 충주도 가셨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 궁금해서 네, 전 네, 잘 네. 몰라서 그런데요. 네, 네. 원래 이렇게 계속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네. 원래 그렇게 발령을 내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때 그때는 네. 뭐 사정이 있었던 게 같아요. 저는 그 당시 때 이제 그 새내기였었으니까 잘은 이제 제가 그런 그 인사 시스템은 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이제 나름대로의 그 보훈군에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훈군으로 단양군으로 발령을 받게 됐는데 또 그러면서 또 바로 또 이어서 또 충주시로 바로 이제 또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모두 네. 다 발령지에서 복지 그렇죠. 업무를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뭐 이제 처음부터 네. 지금까지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아마 앞으로 또 다시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또 당연히 사회복지사로서의 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또 현장과 함께 반민 반관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많은 애정이 있는 네. 그런 직이죠. 당시에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회복지란 개념이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88년도 올림픽을 네. 바라보고 있었고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네. 이제 복지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말을 이제 의역을 한다면 이제 복지가 되겠죠. 이제 그때에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충주시에 근무하면서였습니다. 그 당시 때 근무할 때는 충주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큰 시설들이 있었어요. 네. 네, 지금 말하면 숭독재활원, 또 맞아요. 성심농화재활원, 성심맹아원, 네.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업무를 보면서 제가 바로 할 일이 이 복지 업무구나. 복지 업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장애인 업무를 제가 좀
네.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 장애인들하고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그 장소에 출장을 가고 또 가서 방문을 했을 때에는 장애인들이 너무 저한테 와서 매달리고 손잡고 또 이런 매달려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도 하는데 그래도 그때 그런 그 추억이 굉장히 정감 있었고 또 공무원으로서 따박따박 일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런 현장과의 그 소통과 또 네. 인간미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네. 삼고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도 정말 네.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43년간 복지 업무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전체 중에 38년이 되겠죠. 38년? 네네. 그러면 38년 동안 복지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거나 또는 운용의 묘를 발휘한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 때는 다른 사업을 뭐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맡은 일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업무면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 당시 때에는 그 시설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네. 그 우리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특히 그 생활관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첫째 생각할 때는 우선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우리 그 장애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한테는 더욱더 그 생활관의 의미가 어렵죠. 그래서 그 당시 때에 기어오르는 그 성심동화 재활원도 그 당시에 조만한 그런 그 생활관에 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의 위치로 그 당시에 80년대 초인데 그 당시 때에 3층의 그 현대화 건물로 생활관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성심맹화원이 그 지연동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 교통이 굉장히 거기가 번잡했거든요. 우리 그 시각장애인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네. 그 당시 때 그런 그 교통난이 그런 소리, 소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호암동 위치로 그때 이제 그 이전하는데 신축비를 지원도 네. 해주고 그리고 지금 본방동에 있는 그런 그 숭덕 재활원이 당초에는 그 숭덕 직업 재활원이었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장애인 시설도 명칭 변경하면서 그 당시 때 어려웠던 그 환경을 거기도 완전히 개조를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중복 장애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뭐 지체, 농아, 맹아 이렇게 그 다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 들어가는 입소할 때가 있는데 네. 그렇지도 않은 중복 장애들한테는 굉장히 그 시설 입소할 때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도대체 우리 이런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래서 중앙에 이제 복지부 해서 얘기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나눔의 집이 탄생하게 되온 거죠.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네. 거의 뭐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대모님이시네요. 그래서 사실 네네. 오늘 40분 동안 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오늘 듣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네요. 그렇군요. 와, 진짜 이렇게 그 복지와 관련해서 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석사 학위조차도 한국 보육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으로 또 받으셨거든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복지와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연구 또 그 시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정책적으로 바꾸신 것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제 그 앞으로 충북 여성단체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또 네네. 50년을 이제 맡게 되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특히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의 네. 사업 계획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다 네. 이제 드렸듯이 지금까지 그 해왔던 또 지난해까지 해왔던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좀 차근히 더 이제 다지면서 네. 하는 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신 걸 제가 조금 보았는데 네네. 그 인터뷰에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여성 문제 가운데 네네. 가장 그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여성 인재 부족을 꼽으셨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는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이제 활발하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지난해 저희들 충북 여성 정책 포럼에서도 10대 뉴스 과제에서도 거기서 이제 문제점으로 나왔던 네. 사안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그런 저기는 김수민, 네. 국민의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이라는 그런 당에서 3명이 출마를 네. 했었는데, 그때에도 당선자는 없었죠. 그리고 또 돈의 기초단체장들, 또 광역단체도 한 번도 여성들이 없고. 여성인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기초단체, 광역기초단체에서도 총 164명의 네.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6명에 불과하고, 또 이제 아쉽게도 저희들 도에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이 한 6.9%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꼭 그런 전문성을 겨냥기보다도 각 그런 기관장님들이 요직에 좀 발탁하셔서 하시게 된다면 우리 인재들이 많이 또 넓게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추대되신 지가 네.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충청북도 광역 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삼보 일배를 하신다든가 다양한 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서 무척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어느새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28군데의 막강한 단체의 회장님들도 계시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저의 많은 후원자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신선한 바람과 함께 참신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일하는 그런 과제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잘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북 여성단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성들의 힘은 위대하다고 합니다. 사실 여성들의 힘이 위대해지기까지는 어머니의 힘이 더 크다 이런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힘은 더 위대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존하면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자, 오늘 여성단체협의회 박정복 회장 만나보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